이렇게 림팩 이런 실제 전투 상황을 했군요. 이런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건 위에 거는 해병대, 밑에는 해군 특전사. 참고하시고요. 인드라가 채태원을 주목한 7가지 이유 5가지를 얘기했죠. 지난 방송에서 시간이 없어가 짧게 했는데 시대정신이 상공회의소와 정경의 차이. 하나, 이호는 인도태평양 주역이다. 대륙주. 둘, 시카고 대학원 데비 록펠러 가문. 세 번째, 홍석현처럼 상경연의 아테지부 회원이 아니다. 반면에 아시아 소사이어티 벤플리트 상을 수상했다. 벤플리트가 누굽니까? 한국전쟁의 주역이고, 벤플리트 상을 수역을 최근에 했던 유명한 인물이 누구죠? BTS입니다. 이 벤플리트 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아시아 소사이어티, 재팬 소사이어티 회원이 누굽니까? 대륙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경련이 아닌 대한상공회의소다. 시대정신님이 인드라 말을 받아서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정경련은 일본 시스템,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본을 거치지 않는 미국 직구입 시스템이다. 한미 시스템이다. 정경련은 한일 시스템이고 한일 시스템,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째, 최종현 학술이다. 여태까지 전에 삼성경제연구소가 원탑이었다면 지금은 최종현 학술원이 현재 한반도 원탑이다. 최종현 학술원과 제휴하고 있는 미국의 싱크탱크들을 몇몇만 봐도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여태까지 이렇게 5가지만 지난 방송에서 급하게 얘기했는데 나머지 2 얘기는 일부러 뺐죠. 뭐죠? 미래형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2가지.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한다면, 하나는 여전히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문전비 때나, 문전비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성렬형도 3명 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한국 기업인이 최태원입니다. 기사들을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누구도 못 가. 여러분, 현대는 까도 삼성은 까도 SK는 안 까요. 여러분, 그 미묘한 장치를 잘 기억해서 보세요. 현대는 까도 삼성은 까도 SK는 안 까요. LG는 까도. 이게 SK의 힘이고 최태원의 힘이다. 아셨죠? 뉴스들 쫙 보세요. 최태원으로 검색하고 SK로 검색해 보세요. 현대로 검색하거나 삼성으로 검색하면 비판적인 뉴스도 간혹가다 보이거든요. SK는 없어요. 최태원도 없고, 한반도 넘버원, 구번 서열 1위. 심지어 홍석현도 많이 까요. 야, 성렬형이 무슨 홍석현 만나서 이렇게 변어봉 좌우익 파시스트들은 이렇게 홍석현과 인연을 강조하잖아. 홍석현이 국기본 인물이지만 홍석현이 대통령 만드는 2명은 반쪽 노면과 문전비예요. 이거는 인더라도 인정해요. 한국의 국기본이 누구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든 사람 2명인데 한 명은 반쪽 노면이고 다른 한 명이 문전비예요. 누구 추천을 받았냐? 홍석현 추천을 받은 겁니다. 인더라고 확신해요. 그러나 그 외에는 홍석현의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성렬형이 대통령 된 것은 물론 문전비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처럼 국회의원이 임명한 거지만 추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홍석현 추천을 받아서 성렬형이 대통령 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 변어봉 업무 F 등급 업무론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 걔네 틀렸어. 걔네들은 성렬형이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잖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줄 알았잖아. 왜일까요? 왜 좌익 파시오들은, 변어봉 같은 좌익 파시오들은 성렬형이 절대 대통령 못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이렇게 착각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미래형이기 때문에 인드라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인들아 떡밥은 이미 던졌어요. 7번째 이유를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게 인드라가 분명히 타이밍 좋게 슬쩍 복선을 깐 바가 있습니다. 그걸 알만한 사람들은 알라 이거지. 예. 은열이님, 제명이가 대장동 주범을 문전비로 몰아서 잡아놓을 듯.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켜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국가 부산 엑스포 지지 의사, 남태평양 섬나라서 시작된 기류 변화. 예, 최태원 회장이 부산 엑스포에 어떠한 책임을 맡았네요. 예, 참고하시고요. 예, 최태원 회장, 한국 기업 이 정도 쇼크는 넘어갈 체질 갖췄다. 당연한 얘기고. 예. 블룸버그 국가부도 위기 52에 한국 포함. 예, 근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블룸버그 뉴스를 가지고 언제는 블룸버그가 검은 머리고 무슨 뭐 예? 문전비 깔 때는 그렇게 막 검은 머리다 뭐다 헛소리 하더니 이제는 블룸버그입니까? 자, 블룸버그는 어떤 언론인가요? 인들아 여태까지 쌈박하게 구입원론 관점에서 분석했고요. 예, 블룸버그의 정치 관련 뉴스는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예, 블룸버그가 정치 관련 얘기할 때는 참고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블룸버그가 한국에 대해서 경제 관련 얘기할 때는 조금은 이렇게 필터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블룸버그는 3가지 판이 있어요. 이런 얘기는 다른 유튜브 애들이 얘기를 안 해. 블룸버그는 북미판이 있고 미국판이죠. 북미판이 있고 그다음 유럽판이 있고 일본판이 있어요. 전형적인 상극위원회 시스템이 블룸버그 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미국판, 북미판, 유럽판, 일본판, 아시아판도 아니야. 일본판이야. 이게 블룸버그 상극위원회 시스템이에요. 자, 뉴욕타임즈는 본사가 서울에 있어요. 블룸버그의 아시아 본부는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블룸버그 입장에서 블룸버그 일본판 입장에서 한국을 평가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 이것들을 없는 걸 뻥튀기 하는 게 아니라 좌익파시오 번어봉들은 별것도 아니에요. 블룸버그 저 아시아판 애들은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이걸 가지고 막 MS 치고 양념 쳐가지고 이런 뉴스를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블룸버그의 일본판이라고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가 전혀 없이 주관적인 정보만 퍼뜨리는 것은 절대 아니죠. 절대란 표현 쓰면 안 되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블룸버그 일본판이기 때문에 일본 위주로 경제 소식이 이루어지는 데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약간 한국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불리할 수도 있는 여러가지 경제 정보가 나올 수도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블룸버그 기사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블룸버그 경제 기사를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훨씬 더 우리는 세계 국제 경제에서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갖추게 된다는 것만 말씀드린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변호봉 이런 좌우파시오들이 막 그냥 쌩 난리치는 것들,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저런 아까 아사다모 가짜뉴스처럼 취급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 한국이 내일 당장 국가 부도가 나는 것처럼 선전하는 애들이 누구야? 좌익파시오들 아니야. 성렬형이 당장 탄핵으로 물러나지 않으면 이 나라 경제가 망한대. 아니지. 문전비와 이재명이 단 하루라도 더 집권하면 나라가 망했었던 대한민국이 성렬형 집권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문전비가 싸지른 똥이 워낙 커서 치우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꺼번에 토끼 몇 마리 잡을 생각을 하라. 1타 3피죠. 인들아 얘기를. 최태원은 토끼 얘기, 인들아 토끼 얘기를 별로 안 좋아. 집토끼, 산토끼 별로 얘기 안 좋아한다. 이 비유가. 근데 토끼 얘기를 하시네. 근데 인들아는 얘기했죠. 그래서 1타 3피. 고스톱으로. 한 번 쳐서 3번 1타 3피로 먹는 거. 이걸 항상 강조했죠. 우리 또
이런 점들을 고려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서 인드라의 그 어떤 주장이 대륙주는 전혀 신경 안 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신경 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최태원은 인드라 주장을 조금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파랑님, 걔네들 지금 당장 성렬을 탄핵된다고 믿고 있음. 걱정하지 마세요. 안됩니다. 안시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신 승리죠. 왜 신의 한 수나 그 가세연이 문전비 집권한 다음부터 그냥 계속 탄핵한다, 내일 당장 문전비가 물러날 것처럼 떠들었잖아. 그거 뭐가 달라.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지 마세요. 나타샤도 디지털로 전환했어요. 여태까지 셀 작업이었는데 건 이제 없어요. 수요가 없어요. 참고로 지금 그 환율 때문에, 과거 IMF 때처럼 애니메이션 업계가 대박 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외환위기 때 애니메이션 업계들이 아파트 강남에다 건물 샀어요. 그걸로 버티고 있어. 지금도 지금 환율이 높잖아요. 애니메이션 업계들이 좀 대박 났어요. 애니메이션 업계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이런 어떤 애니메이션 업계 하청 업체들, 이렇게 이렇게 수출로 먹고 사는 이런 애들 있죠. 이런 그 업체들은 지금 대박이 노났고, 반면에 수입 업체들은 지금 큰일 났죠. 환율이 확 뛰면은 한국 수입 업체들은 다 그냥 망하죠. 망하는 일기일보 수준이지만 수출 업체들은 그냥 떼돈을 벌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중소기업은 환율이 뛰면 큰 손해를 보지만 어떤 중소업체들은 대단한 이익을 보죠. 그러나 대기업들, 삼성, 현대, LG, SK 같은 대기업들은 환율 영향이 없어요. 글로벌화 돼 있기 때문에, 다 현지 공장이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국 환율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체질을 갖췄다, 이렇게 최태원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신현성이라는 걸출한 천재적 경영학 그 실전 전문가이자 이론가인 신현성 같은 천재 경제학자가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의 외환위기 위험을 대폭적으로 감소시켰죠. 3종 세트. 거기다가 국유본의 큰 그림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워낙 덩치가 커졌어요. 97년에 대한민국은 지금의 터키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외환위기 일으키기 딱 좋았던 먹잇감이었다면, 지금은 한국 경제를 외환위기로 건드릴 수가 없을 만큼 큰 규모로 커졌어요. 그래서 절대란 표현 쓰면 안 되지만 거의 외환위기가 일어날 확률이 0.0001%도 안 된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국유부는 미국을 통해서 그때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렇고 문전비 때도 그렇고 한미 통화 수합을 한시적으로 발효시켰다 이거죠. 이번에도 한미 통화 수합이 한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인드라가 요구하는 것은 한시적인 한미 통화 수합이 아니다. 상시적인 통화 수합을 이젠 할 때가 됐다. 상시적인 미국 일본처럼 미일 상시적 통화 수합처럼 한미 상시적 통화 수합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한미 혈맹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달러가 인드라 강조했잖아요. 후기 신자유주의 세계 체제에서 한국과 같은 매력적인 국가를 이런 통화수합 국가로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낼 수 있다 이거죠. 지금과 같은 달러를 찍어내는 어떤 그런 명분보다 한국을 품으로써 한국을 외환 안전국가로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대한민국 경제 규모까지도 감당하는 달러를 찍어낸다는 의미거든요.
그만큼 달러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달러에 더 찍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거죠. 이제는 대한민국을 상시적 한미 통화국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필연이다. 이렇게 저는 강조하겠지만, 이번에 옐런이 와서 이런 논의를 한다고 하지만 그건 한시적인 통화사, 그것은 연준의 권한이지 재무장관 옐런의 권한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미 통화사업 같은 것은 재무장관의 역할보다는 연준의 권한이다. 그거 분명히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떡밥을 계속 날려주는 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인들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시적 통화수합은 필연이다. 세계 체제를 가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양자산업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국영 관계자분들, 대륙주 황제와 비롯한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인들아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K스타 같은 핵융합, 에너지, 생체 메모리, 그 다음에 양자산업, 이 세 가지가 향후 20년 후에 벌어질 세상에서 한국 같은 시장은 반드시 수용해야 되는 그러한 시장이라면은 한미 통화수합, 상시적 한미 통화수합은 필연이다. 그것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윈윈이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고, 이런 얘기는 전 세계에서 인드라만 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수출국가로서 한국 기업도 대박일 거예요. 환율 폭등 후 주식시장에서 1년 후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되죠. 이명박 대통령 때 그랬습니다. 엔터주도 대박. 이건 약간 사심이 겪었고, 다만 엔터주는 일본 매출이 아직 크니 엔화도 반전되길. 요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과거에 K-팝 시장이 엔터주가 중국에 의존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드 때문에 중국 관련이 이렇게 됐잖아. 이제는 엔터주도 인드라가 강조드는데 일본에서 독립하셔야 돼. 지금은 뭐 그냥 BTS다 뭐다 다 그냥 한국의 아이돌은 일단 일본에 진출해서, 일본에는 아직까지 이런 IT 쪽이 발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음반 판매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본 시장에 진출해서 일본어로 노래하고 그런 게 그냥 다들 상식처럼 이해하고 있는데, 이젠 독립하셔야 돼요. 엔터주도 일본에서부터. 이제는 세계를 겨냥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K-팝 시장은 커졌어요. 일본 시장은 상대적으로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일본 시장이 크긴 커요. 하지만 점점 더 상대적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그리고 엔터주가 노릴 것은 BTS가 갔던 길처럼 미국을 직접 가는 것과 다른 시장을, 남미, 아프리카, 유럽 이런 시장을 계속 진출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낫다는 거죠. 일본이라는 쉬운 먹잇감, 일본에 가면 일단 돈이 되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런 저는 이게 중국 시장처럼 마약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약에 취해서는 발전이 없어요. 당장에는 돈이 되지만 미래를 봐서는 일본 시장에 의존할수록 거기에 기획사나 사장이 뭐 다른 거 뭐하러 도전해, 이 도전 의식이, 욕구가 사라진다 이거예요. 일본 시장에서 돈 좀 만지면 뭐하러 모험을 하겠어요. 모험을 안 하지. 근데 여태까지 보면 박진영도 그렇고 그 방시혁도 그렇고 모험함, 물론 그 큰 힘은 국유본이 유통을 장악하고 있고 K-팝을 키운 건 국유본이지만, 어쨌든 기획사들이, 어떤 기획사는 흥하고 어떤 기획사는 망했던 이유를 찾아보면 일본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 안주했던 엔터 기획사는 망했고, 상대적으로 여기에 자유로웠던 기획사들은 계속 잘 나가고 있다는 것들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 미래를 봐야 된다. 안주하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JRP는 미국병에서, 이런 미국병은 좋아요. 미국병 있어야 됩니다. JRP가 여태까지 막 이렇게 인정받고 이러는 것은, 이런 국유본 관계자가 JRP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그래요. 박진영을 높이 평가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박진영은 좋은데 박진영이 키운
무슨 원더걸스 이런 애들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지. 알았잖아. 예, 박진영은 좋아. 구현 입장은 솔직하게 얘기해. 박진영은 좋은데 박진영이 흉 애들은 다 아니야. 그냥 얘네들은 다 그냥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용이야. JYP는 예, 그게 한계예요. JYP 자체는 예, 세계 시장에 예, 접근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친구예요. JYP만. 근데 JYP가 키운 애들은 다 아니야. 딱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연히 녹주정 한미 상시토 합서 예, 결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8분.